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한시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걸 넘어서서 너무 많이 힘들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죠? 신의 한 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강의도 들어보는 시간 주유소 2부에서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정수 위원님 바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직접 뵙고 또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굉장히 또 반갑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도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바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또 이럴 때 이정수 위원님의 특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 지금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이미 시장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얘기를 했다가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보이는 대로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죠. 17일 날이 2,9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감지를 했고요. 그 이후에서 그 마지막 타이밍이 화요일 날이었는데 화요일마저도 양봉으로 들어주지 못하고 깨지는 걸 보고 제가 그 신의 한 수에서 현금화 대응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복선을 좀 암시를 한 다음에 저녁 방송에서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서는 본격적으로 수, 목, 금 계속 현금화를 아침부터 저녁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어디까지 빠진다라고 얘기까지 했냐면 2,600과 심하면은 2,400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빼지 않았어요. 무조건 거의 웬만하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무조건 현금화 10%는 무조건 하고 30%는 선택인데 2,822가 깨지면 무조건 하시라 그랬죠. 자, 한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이미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1월 17일 날 이때 좀 상황이 좀 안 좋았다라는 걸 좀 감지가 됐었고 1월 18일서부터는 이제 현금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신의 한 수에서도 BH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수익 권역인데 그냥 팔아라.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이런 위험을 감지를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수, 목 여러분들 아마 계속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난주 계속 현금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두 가지 두리뭉실하게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빠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화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금요일 날에서도 마이너스 15%까지 있는 손실인 종목들 얼마든지 현금화를 해도 늦지 않았다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금요일까지 현금화가 됐다면 이제는 기회예요. 더 많이 빠지면 더 좋고요. 내일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반등 줘도 또 빠질 겁니다. 전 이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틀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에 몇 번 틀리질 않거든요.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하는데 하여튼간 시장은 아마 더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지난주까지가 여러분들이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일 조금 반등을 준다. 추가 매수 기회가 아니고 현금화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요. 이 모든 신의 한 수에서 다 전략을 드렸었고 실전 매매 전략을 드렸었는데 그 증인이 바로 옆에 한수정 이커님께서 신의 한 수에서 다 이미 맞습니다. 다 들으셨기 네.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정리해드린 부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장 마감 타임에 저희 방송에서 전화 연결로 이정수 위원님의 의견을 듣는데 현금화 전략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조정에서 미리 이정수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이 어려운 시기를 조금은 안심 있게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이 또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위원님 바로 들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 강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장 폭락을 이제 기회로 삼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타방송에 있다가 원래 서울경제 2014년도에 있었다가요. 타방송으로 잠깐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왔을 때가 2019년도 1월 달에 제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전 매매 시즌 2를 이제 다시, 원은 2015년도에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뒷장이군요. 자, 2019년도 2월 10일경서부터 해서 그때 당시 지금도 신의 한수 방송 없었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이 전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심이 되시면 돌려보시면 돼요. 2019년도 2월 10일경 이 위쪽에인데요. 제가 좀 이따 차트로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저는 시장이 위험함을 감지를 했고요. 그때 당시 현금화 대응을 10%에서 많게는 30%까지 계속 현금화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제 예상대로 여기서 급락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잠깐 반등을 준 다음에 3월 9일서부터 또 현금화 대응을 시켰는데, 자, 지금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2월 9일경 내지는 여기서는 제가 현금화 대응 시켰기 때문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종목들이 계속 추천주가 나갔겠죠. 저는 그 종목들 다 손절하거나 수익 났으니까 다 팔아라라고 얘기했지만 말 안 듣고 혹은 바빠가지고 현금화 대응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 마치 여러분들 상황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현금화 대응을 제가 지난주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안 했단 말이죠. 뭐 바빠서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설마 빠질까 해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안 했을 때 이때 당시도 안 했었던 분들이 그 종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이 되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여기 내용이 현금화 대응을 시켰지만 매도를 안 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정리해뒀던 얘기인데 2월 10일경서부터 현금화 대응 10에 30%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3월 9일서부터 현금화 대응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후에서 이거는 이제 한 종목도 뺀 게 없습니다. 1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요거는 뒤에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볼 것들만 제가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떤 종목은 올라갔고 어떤 종목은 안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 시장 급락했을 때에서 제가 서울경제 처음에 복귀하고 나서 처음 추천했던 종목 삼지전자서부터 해서 하루도 안 빼먹었습니다. 이건 달력으로 보시면 돼요. 빼먹은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번 태클을 거셔도 됩니다. 하나도 빼먹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지수가 완전 바닥을 치면서 반등을 줬던 때가 3월 19일경일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이후서부터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추천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물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라는 오늘 강의 내용은 그겁니다. 자, 그럼 1월 29일 날 삼지전자 줬던 부분들 매수 가격 뭐 9,710원이 되셨었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왕창 물렸습니다. 뭐 50%까지 빠졌어요. 근데 77%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요. 1월 30일 날 세종공업 이건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게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때 이후에도 50%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73%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요, 10만 원에 미도달됐지만 이거 가격이 들어왔으면 이것도 몇백 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30만 원에 샀으면요, 이거 100만 원 넘어가지고 훌쩍 넘어갔죠. 이거 300% 가까이 수익 났었어요. 매수가 안 돼서 그렇지. 2월 3일 날, 2월 4일 날 성우하이텍 3,570원에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50%, 60% 깨졌다가 154% 올라갔고요. 그리고 주성엔진은 이때 당시 물론 그 이후에서 더 싸게 5,800원대에서 추천하기도 했지만 이때 7,080원에 하필이면 2월 5일 날에 시장 박살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시장이 빠질 거라 감지가 됐었던 건 아마 2월 7일경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2월 7일경, 2월 10일경서부터 이거 시장 상태가 안 좋아지는구나, 현금화를 해야겠다를 거기서부터 좀 드렸었는데, 그전에서는 제가 시장을 좋은 줄 알고 추천을 했다가 물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 주성엔진은 반토막 더 났습니다. 50% 가까이 박살났는데 결국 240% 수익 났었고요. 캐몬도 50%더 박살났었어요. 근데 이거 365% 수익 났고요. 후성도 200%. 다 마찬가지예요. 다 50%, 60% 박살났던 애들인데 344%, 101% 수익. AP시스템은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수익이 더 났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귀찮아갖고 수익 계산 안 한 건데 어쨌든 수익에서 빠져나온 거고요. 이녹스 첨단소 제가 계산을 했는데 이것도 꽤 많이 갔을 거예요. 최근까지 이녹스 첨단소 신고가 갔잖아요. 이것도 제가 계산 안 해서 그런데
좀 이따 한번 봐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솔믹스는 회사가 그 자진 상폐를 위해서 주식을 많이 사주면서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 지금은 종목이 사라졌어요. 107%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것도 200% 넘게 수익이 났고 한정기술 497%. 뭐 이거 뭐 위에 수익률인데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쭉 보고 제가 좀 이따 종목을 설명할 텐데 종목들이 빠지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 시장 급락하기 전에 종목 한 종목도 안 빼먹은 게 없습니다. 다 종목들이 50% 이상 물렸던 애들이에요. 근데 다 지금 수익률이 지금 250%, 55%, 189%막 이렇게 났는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100으로 된 거 있죠? 미도달인데요. 매수가 들어왔으면 다 300% 났던 애들이에요. 가격이 안 돌아와서 그렇지. 그때 당시 뭐 LG화학 32만 원대 추천했었던 종목이 SK하이닉스 8만 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근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너무 가격 싸게 해줘가지고 삼성전기도 9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한번 차트로 한번 가면서 좀 전에 했던 설명들을 제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가 2020년도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오타가 난 거네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2019년도 그랬는데 2020년도, 2020년도 저는 서울경제 2020년도 1월에 온 겁니다. 2019년도는 딴 방송이 있었고요. 이건 제가 오타니까. 자, 2020년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2020년도 여기예요. 여기. 이때에서는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았었는데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는 걸 보고 현금화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강의할 내용들은 1월 31일 여기 30날 여기서부터 추천했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들은 그 이후에서 종목들이 시장이 박살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50%, 60% 됐겠죠? 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목들 여기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한번 성화이텍 한번 보겠습니다. 2월 4일 날 여기 보면은 2월 4일 날 3,570원 2월 4일 날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 성우하이텍.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앞으로의 모든 시장에 앞서서 2020년 여기죠. 그러니까 2월 4일 날 여기에서 차트가 굉장히 좋아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추천을 했다가 시장이 여의치 않아서 이때 2월 10일 날에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대충 수익이 났으니까 파세요. 내지는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방송을 보면서 제 얘기를 들었다면 이거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 떨어진 거냐면요. 마이너스 51%가 빠졌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빠지기 전에 현금화 대응을 시켜줬어요.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BH, 서진시스템, 기가레인, 원익 IPS 이런 종목들, 이녹스 첨단 소재, 주성엔진, 후성 같은 종목들 수익이 나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아라라고 지난주 다 대응을 시켜드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때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0% 찍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여기 기준으로 어떻게 됐다? 여기 기준으로 결국은 200%가 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수익이 성우하이텍이 지금 200%가 아니고 얘는 154%.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뜻이고요. 그 이후에서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마찬가지 2020년도에 코로나 때 몇 프로 빠졌냐면 얘도 51%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1% 두들겨 맞았다가 결국은 몇 프로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최바닥에서는 엄청나게 수익이 났죠. 최바닥서부터에서는 530%가 수익이 났는데 제가 추천했던 종목에서 그냥 대충 그냥 거기서 물려가지고 버텼을 때에서 몇 프로 수익으로 빠져나와요? 200% 넘게. 여기 보이죠? 240%로 빠져나오고. 캐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몬도 그때 당시 바닥에서 추천했었어요. 바닥에서 추천해가지고 말 그대로 왕창 물렸죠. 장이 빠져버리니까 이때 당시에서 수익이 났을 때에서 챙기라 그랬어요. 이건 수익 달성이 됐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거기에서 욕심을 내다가 손절을 하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이 몇 프로까지 마이너스 됐느냐. 대략 마이너스 56%까지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시장에서 아직 여러분들 손실이 최근 지난주 대비 이번 주까지 56%는 안 났을걸요. 물론 이때만큼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준하게 아마 빠져야지만 큰 수익이 날 겁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 56% 빠지고 나서 최바닥에서 올라간 건 한 560% 정도 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여기서 추천했기 때문에 560% 수익을 못 드렸고
한 300% 후반대. 그러니까 다 상황들이 다 똑같아요. 쭉 뭐 실리콘웍스는 이제 LX 세미콘으로 바뀌었는데 LX 세미콘이죠. 그걸 쪽으로 이름을 바뀐 쪽이고 나머지들 비슷한데 그러니까 미도달됐던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볼게요. 미도달됐던 종목들 보면은 LG화학 32만 원. 이거 LG화학 그때 당시 제가 30만 원대 엄청 많이 추천했던 종목인데 가격이 한 번도 안 돌았어요. 사실 일부러 추천을 해놓고 가격이 안 들어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32만 원대 이때 추천했던 종목인데 만약에 32만 원의 가격이 들어왔다면 그 이후에서 25만 원도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32만 원에 차라리 저걸 물렸다면 그 이후에서 10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220%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서부터 계속 떨어지긴 했지만 그랬던 종목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하이닉스 8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가격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8만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갔죠. 1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서 좀 가격이 들어왔죠. 그래서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성인데 이게 왜 가격이 안 들어왔냐면 당일은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가격이 들어왔어요. LG화학도 며칠 이후에서 가격이 다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서 삼성전자를 아침에 실전 매매에서 계속 추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겠지만 저는 6만 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고 있으면 얘네들처럼 가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일날 안 들어와서 그렇지 삼성전자도 6만 원 찍어버리게 되면 지금부터 한 20% 빠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가격이 들어오겠죠.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표를 보여드리는 것은 자 3월 19일까지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 당시 어디서 바닥을 쳤냐면 3월 19일 날이 최저점이죠. 3월 19일까지 뭐 바닥이라고 아마 여기서 잡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저는 분할 매수 시켰고 그리고 3월 20일이나 아니면 23일 여기서부터 바닥을 쳤는데 이때였을 때 모든 종목들이 단기간에 1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이후에서 올라간 종목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 종목을 잘못 추천한 건 아니었어요. 제대로 추천을 했는데 시장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50%, 60%가 박살이 났는데 그 종목들이 시간이 지났더니 본전이 된 게 아니고 200%, 300%, 15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금화 대응만 잘 돼 있다면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고요. 현금화 대응이 돼 있지 않더라도 물론 이때처럼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바닥 종목들이 마이너스 50%는 찍힐 수 있습니다.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왜? 얘네들도 1년 지났더니 수익률이 240%, 365%, 77%, 113%. 제가 이때부터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녹스 첨단 소재 5만 원대 있잖아요. 이거 제가 체크를 안 해서 그렇지 이녹스 첨단 소재도 신고가로 이게 가격이 바뀌어서 그래요. 이게 무상증자를 하고 그래서 가격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월 달 아마 여기서 물렸을 거예요. 여기서 물렸던 가격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얘도 수익이 많이 났던 거죠. 한 130% 났네요. 얘도 물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물려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이 성장성이 있거나 장 때문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지 그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IT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무너지더라도 이유가 있는 종목들은 좀 전에 봤듯이 제가 이거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고 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시장이 안 좋을 때 추천했던 종목들, 물렸던 종목들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울경제 복귀하고 나서 한 번도 하루도 빼지 않고 그대로 연속적으로 추천했던 거 날짜 2가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3월 23일까지 가장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성적이 가장 안 좋았을 때 종목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미도달됐던 거마저도 가격이 들어왔다면 대박이 터졌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포기할 게 아니고 그 종목이 바닥권역에 있거나 앞으로 시장이 빠졌다가 다시 분명히 또 움직일 텐데 그때에서 다시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실전 매매 정수와 신한수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현금화 전략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코로나19가 막 시작하고 나서 주가 완전 흔들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정수 위원님들이 복귀를 해주셨던 내용들을 지금 싹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은 코로나에는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건지 금리 인상 때문인 건가요?
사실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별의별 이슈를 갖다 붙여놓게 돼 있고 네. 장이 강할 때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악재를 먹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악재들이 나올 텐데 기존에 있었던 뭐 금리 인상 이슈들은 원래 있었던 이슈들이고요. 네. 이제 새로운 악재들이 돌출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최근에서는 이제 ICBM 북한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그 러시아에서 침공을 하는데 예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없었던 일이었지만 지금 이제 이게 다시 대두가 되면서 만약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미중 무역 갈등 다음으로 러시아와 미국, 그러니까 미러 무역 갈등 조짐까지도 만약에 얘기가 번진다라 그러면 아니면은 뭐 다른 뭔가의 돌발 악재가 이제 나오게 되면 시장을 더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모든 악재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서는 요만한 부분들로 별로 이렇게 중요치 않았다면 지금은 시장이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악재들을 다 눈덩이처럼 크게 굴려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다. 원래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강의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강의 들은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현금화가 중요할 때입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내용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저희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수 위원님이 또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숙제도 내주고 계시죠. 지난주 숙제 중에 함정 종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화면으로 정답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숙제 종목 중에 함정 종목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SK하이닉스, 3번 LG 디스플레이, 4번 네이버, 그리고 5번 카카오 중에 정답은 네이버였습니다. 네, 이렇게 함정 종목 만나봤는데요. 또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서울경제TV 10만 원 상품권 선물이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나가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정 종목 이렇게 만나봤는데 지난주 숙제들을 좀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자, 지난주 함정 종목에서는 이제 네이버인데 아마 네. 많은 분들이 맞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를 많이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이제 좋게 얘기를 했었었고 삼성전자도 뭐 하이닉스도 IT 섹터에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위치는 아니라 그랬죠. 어쨌든 많이 빠지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 근데 네이버에 대해서 별로 힌트를 주지는 않았지만 상담 방송에 보면 네이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좀 많이 맞추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 해석을 좀 해드리게 되면 뭐 좀 전에 대충 말씀을 좀 드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신의 한 수 종목으로 꼽을 만큼 흔들려도 잘 버티고 다시 복구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시장이 중심이 되는 종목이고 시장이 빠지면 얘들도 빠집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텐데 네이버랑 카카오는 조금 상황이 틀려요. 수급도 엄청 꼬여 있고요. 그동안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앞으로 많이 빠질 텐데 그럼 왜 카카오가 아니고 왜 네이버냐? 카카오는 먼저 두들겨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지금 고점에서 엄청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얘는 그래도 꼴등에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는 아직까지도 빠진 게 없어서 지난주에 함정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빠졌죠. 그래서 조금 빠졌는데 아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정답인 이유는 아직 고점에서 한참 더 빠져야 될 그러니까 하락 목표치라 그러죠. 빠져야 할 자리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25만 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얘를 정답 함정 종목으로 함정 종목은 네이버는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탄력이 둔화가 되거나 가장 많이 수익률이 좀 떨어질 종목을 그 중에서 좀 골라본 거니까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정답이었고 카카오랑 또 헷갈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숙제 종목들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음식업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음식업종들이 많이 좀 움직였어요. 그렇죠? 네네. 네, 오늘 음식업종 제가 신한수에서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올라간 이유가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었어요. 전쟁 날까 봐. 식량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이제 식량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는 사료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사료 관련주 플러스 음식업종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음식업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미 농심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음식업종들 한번 그때 꼽아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농심이 또 잘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 종목은 5개를 뭘 뽑았냐면 농심, 롯데칠성, 미래생명자원, 오뚜기, 풀무원. 아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종목에서 한 2-3개 정도 겹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수정 앵커님 같은 경우는 저와 오늘 요게 처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모두 좋은 식으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네, 이 5개를 다 좋은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가지고 함정 종목을 말씀을 이제 찍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잘 따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네. 한번 잘 제가 맞춰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요? 네.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깜짝이야. 네. 제가 설명하고 나서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종 전문가가 얘기한 것 중에 거짓인 것 같은 것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여러분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네. 한번 농심을 보겠습니다. 자, 농심을 보면 거래가 실렸고 정고점이 돌파를 했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뚫고 간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지금 식량 관련주들 그다음에 음식업종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죠. 거기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얘기가 또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은 음식업종들은 시장이 떨어져도 적게 빠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시장이 급락하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거래 실리고 장대 양봉 나온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에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분석, 정고점 돌파 패턴에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칠성인데 자,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들은 이거 아마 개인 투자자들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롯데칠성은 서울경제 갖고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지 않는다는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사고 있다는 얘기고 개인 투자자는 많이 빠졌거나 꼼짝도 안 하니까 쳐다도 안 보는데 사실 그런 종목이 좋아요. 오히려. 그리고 그런 종목이 무슨 우리나라의 무슨 그룹 그런 종목이면 그래서 롯데잖아요, 롯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롯데 뭐 이거 아니면 뭐 현대 뭐 이런데 그룹주인데 재벌가인데 뭐 중견기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도 안 쳐다본다. 최고의 종목입니다. 이게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최고의 종목. 어떤 종목이?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래서 딱 게시판에 갔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이런 얘기 하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어신거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의 게시판이 조용하면 그런 걸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롯데칠성. 아마 여러분들 관심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관심은 없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사실 좀 동떨어져 있는 말도 안 되는 종목인데 하여튼간 강하고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 이게 이제 사료 관련주 음식업종 둘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오늘 사료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얘가 대장이었죠.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상한가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코스피에서 딱 하나 들어갔는데 얘는 코스닥이네요. 코스닥은 코스닥이 2개 들어갔습니다. 2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상한가가 딱 3종목 들어갔는데 코스피 하나, 코스닥 2개.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오늘의 히어로죠. 아마 갖고 있는 분들은 참 운이 좋으신 분들인데 그냥 장대 양봉에 거래 실리고 강하게 움직인 거는 뭐 나쁘다고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오늘 신의 한 수에서 미래생명자원은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쫓아는 가지 말되 혹시나 조정받으면
매매로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마찬가지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방산주. 네. 아, 방산주 네, 제가 그렇죠. 얘기했죠. 네. 네, 방산주. 자, 그래서 네. 퍼스텍 같은 경우가 그런 느낌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한수정 에코님이 당황하셔서 제가 답을 얘기해드렸는데 자, 최근에 보면 이슈가 이렇게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이제 음식업종은 오늘 움직인 거고요. 사료 관련도 오늘 움직였지만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들을 계속 뭐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지금 계속 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산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사실 방산주들은 그거 아니더라도 실적은 계속 좋았어요. 이미 작년도 좋았고 재작년도 좋았고 계속 좋았기 때문에 제가 심심할 때마다 신의 한 수의 소통 방송에서 방산주들 실적 뭐다 우리나라 뭐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이제 뭐 천문 미사일부터 해갖고 뭐 별의별 뭐 다 만듭니다.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이제 항공모함도 만든다라 그러고 가성비도 뛰어나고요. K9 같은 경우들은 뭐 장난 아니죠. 지금 판매가 어쨌든 우리나라 국산 명품 무기들 뭐 몇백 조씩 이제 막 수출을 하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슈와 함께 지금 북한에 대한 이슈가 덧붙이면서 거기다가 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원래 흔들면 방산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실적이가 겸비가 되면서 움직이니까 주가가 어때요? 강하죠? 마찬가지 여러분 신한수 때 이거 이날 움직이는 날 다 분석해드렸었어요. 12월 27일 날에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드렸었고 아마 그 이후에서도 한번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드렸을 때 조정받으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지금도 강하죠. 이걸 왜 또 설명했느냐? 좀 전에 제가 미래생명자원 얘기했잖아요. 퍼스텍 느낌이 나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조정받으면 공략해야죠. 똑같이 얘기했어. 그때도 퍼스텍 급등했을 때 이거 조정받으면 이런 거 사는 거다. 이런 거 샀으면 수익 많이 났죠. 지금 같은 장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얘기도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헷갈려 죽겠죠? 자, 네. 다음은 오뚜기. 자, 오뚜기. 그쵸. 이거 바닥에 있네요. 그쵸? 바닥에 있고, 거래도 없는데 잘 움직이네요.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좀 거래가 좀 더 실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오뚜기. 지난번에 다 갖고 나왔었으니까 좋으니까 또 갖고 나왔겠죠. 그쵸? 그래요. 하여튼간 조금 애매해 보이지만 얘가 거래가 실려갖고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실려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 첫 번째 전저점이 안 깨졌잖아요. 그렇죠? 전저점이 깨졌으면 이건 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전저점이 깨지 않았고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모르죠. 제2의 퍼스텍이 될지도. 하여튼간 오뚜기. 이가 좋은 종목이 강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자, 다음은 풀무원. 오뚜기나 풀무원이나 뭐 거기서 도찐개찐인데 그래도 얘가 좀 더 낫습니다. 왠지는 여기서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오뚜기, 풀무원. 그래서 네. 요거 이제 숙제 종목이니까 잘 한번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잘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함정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잘 맞춰보시고요. 일단 먼저 한수정 앵커님께서 맞춰주실 겁니다. 아, 네. 저도 이렇게 이정수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쭉 차트도 보고 찾아봤는데 저는 한 종목 고르라면 왠지 오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뚜기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많이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힌트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맞추시면 되는데 네. 하여튼 접근은 굉장히 좋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코멘트 하겠고요. 네. 오뚜기 알겠습니다. 과연 오뚜기인지 아닌지 뭐 다음 주에 보면은 제가 자, 뭐 추가 설명을 좀 더 하라는 네. 지시가 지금. 너무 오늘 약간 좀 설명이 부족했어요, 위원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못 맞추는 제가 도지훈 거예요. 앵커님 있을 때보다 설명을 2배 이상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시청자님들이 모니터링 아십니다. 했는데. 네. 어쨌든 오뚜기로 골라주셨는데 네. 아마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오뚜기로 몰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고도 남죠.
일부러 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황수정 앵커님을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생각대로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종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중요한데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이거 오늘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음식업종들이 흐름들이 최근 흔들림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뭐 급락하거나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특징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은 좋고 장이 급락할 때에서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현금화 대응을 다 시켜놨었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종목은 좋아 보이는데 농심 한번 사야지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2,000개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 다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한 종목을 먹는 방법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2,000개 종목에서 1,999개 다 올라가고 한 개 빠지는데 하나 올라가는 걸 잡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그때 공략을 해도 늦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사실 많이 급락한 종목을 뽑으려다가 너무 급락한 종목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서 네. 오늘 강한 종목 위주로 오늘 뽑아왔으니까 거기서 제일 안 움직일 것 같은 함정 종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추측을 하려고 보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함정 종목 저희가 퀴즈 화면으로 다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숙제 종목 중에 함정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은 농심, 2번 롯데칠성, 3번 미래생명자원, 4번 오뚜기, 5번 풀무원입니다. 샵 008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요. 저희가 10분께 서울경제TV 10만 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정 종목 퀴즈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와 또 퀴즈까지 이어서 가봤는데 시장이 워낙 좀 충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금 확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가 고민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수익이 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과 현금의 비중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미 지난주에서 현금화 대응을 시켰던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장이 흔들릴 조짐이 있을 때는 이제 무조건 10%는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수익 난 종목들이 여러분들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급락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2,900을 지지를 깼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실이 10%가 안 됐을 때에서는 종목들을 얼마든지 10%를 정리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이제 실전 매매 종목 추천했던 종목들을 다 통틀어서 다 봤는데 수익이 난 종목들이 많았고요. 손실 나는 것도 뭐 2, 3% 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시장 빠지기 전에 여기서 먼저 현금화 대응 10% 시켰던 건데 그 이후에서 좀 더 여유가 되거나 수익이 났으면 더 팔아라. 그게 30%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수익이 났던 사람들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 2,822가 깨졌을 때에서는 무조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현금화 대응을 제가 30%는 무조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대응이 30%가 끝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30%가 그러면 끝이냐? 아니죠. 더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 선택인데요. 30%만 대응을 했었어도 지금 뭐 무지하게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일 거고요. 만약에 지금 현금화 대응 하나도 안 돼 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좋은 얘기는 해드리지는 못해요. 최소한 지금 현금화 대응을 20% 정도만 했었어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근데 저는 30%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해드렸던 얘기고 오늘 월요일 날에서 지수가 급락한 거는 그때 당시 현금화 30% 못했던 사람들이 정말 땅을 치고 아마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하도 강하게 얘기하고 맨날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와시는 분들이 많이들 대응을 했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들 쫓아오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현금화 대응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 한 2주, 3주 정도 떠들어대야 그래야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로 따라오는데요. 지금 제가 현금화 대응을 얘기를 하고 한 2, 3일 정도 지났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수, 목, 금 3일 정도 지났네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3일 만에 대응을 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오신 겁니다. 근데 지금 3일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현금화 대응을 했다라고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이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믿고 잘 따라오는구나 생각이 됐는데요.
어쨌든 적당히는 3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내일이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50% 해놓으면 참 좋기는 합니다. 근데 무리해서 손실이 막 30% 넘어가고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그거는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일도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현금화 대응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내일 HTS 안 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을 잠깐 봤는데요. 낮에 플러스였잖아요. 물론 아까서부터 마이너스였는데 지금도 계속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또 빠지려는 거는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은 버리지 마세요. 나스닥, 자, 미국 시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제가 겁을 들이는 것 같아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마이너스 30%, 40%면 어때요? 현금화가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30%, 40% 깨져 있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오늘 강의가 무슨 강의예요?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냅뒀더니 마이너스 50%, 60% 찍었더니 어떻게 됐다? 죽어 없어진 게 아니고 다 200%, 300%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현금화 대응 어느 정도 돼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물리는 거 그냥 쿨하게 그냥 인정하고 그냥 가져갔다가 나중에 빠졌다가 다시 올릴 때 살리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희망을 너무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나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게 되면 뭐 더 빠졌다 반등을 줄지 지금 반등 줄지 조금이라도 반등의 여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반등을 준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빠집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왜 반등 주는 거냐?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위에서 던지는 게 되게 더 세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패대기 치려고 힘을 위에서 내를 던지려고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줄 때 이게 반등이구나, 올라가는구나 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방송에서 제가 다 신의 한수에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주게 되면 어설프게 반등 주면 더 떨어지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는 거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가 반등을 조금이라도 준다.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좀 반등 준다. 현금화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금화를 이번 주까지만 하면 될지 아니면 다시 또 매수할 타이밍 언제 돌아올지 궁금해요. 굉장히 내일도 겁이 나거든요. 일단 현금화 대응은 지난주에서 어느 정도 한 사람들한테는 네. 지금 기회장이라 말씀을 드렸고 안 돼 있다면 반등을 줄 때 계속 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미 현금화 대응이 이제 만약에 내일 또 빠져서 안 된다라 그러면은 원래 이게 주식이 빠질 때는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은 개인 신용 물량들이 다 튀어나올 때까지는 아마 계속 뺄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날 때 특집 강의 때 지난주 목요일 다 녹화를 했는데 좀 힌트를 드리면 일단은 2,700까지는 무조건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원래 안 물어보시면 얘기 안 하고 그냥 숨기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오늘 살짝 더 밑으로 내려쳤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2,650까지는 무조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2,700에서 2,650 이하라 그랬지 2,65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포지션을 밑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 오늘 항수정 앵커님께서 질문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거는 숨겼다가 정수 위원님의 비법을 제가 탈탈 털어가겠습니다. 비법은 아니고 숨기려고 그랬던 건데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을 좀 내일 신한수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좀 공개를 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은 거죠. 자, 어쨌든 2,700 이하 자리였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2,650까지 지금 맞춰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650 이하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내일도 또 바뀔 거예요, 아마. 지금 가속도로 보게 되면 내일은 또 2,60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어디까지 빠져야 안전한 자리냐? 일단은 2,700은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 보시면 되고요. 2,600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계속 다이렉트로 쭉 빠질 거냐? 그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정말 걱정이 될 거고 차라리 다이렉트로 2,400까지 빠지면 제일 좋은데 이게 2,600까지 내려왔다가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반등을 주면서 한 2주, 3주 정도 반등을 줘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못 버팁니다. 왜 못 버티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2,600으로 내려왔다가 2,700으로 반등 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깨진 거 다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번 시나리오인데 1번 시나리오는 그대로 빠지는 거, 2번 시나리오는 빠졌다가 중간에서 매매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딱 제가 얘기를 해놨지만 제가 이거를 오늘 그
방송에서 아까 이제 신한수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그거 다시 돌려보셔도 되고. 그래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주게 되면 다시 또 빠질 겁니다. 또 빠질 건데 그럼 다시 빠질 거니까 매매를 안 하겠다?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영희와 철수와 개똥이는 20% 30% 수익 나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를 3주 4주 동안 떠들어댈 텐데 여러분들이 또 빠질 거니까 만약에 매매로 접근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들어갔다가 또 물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2,600 정도에서 반등이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이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요거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2,650까지는 밀릴 거니까 내일도 함부로 추가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관망을 하시거나 팔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손실이 아직도 15%밖에 예를 들어 농심 같은 경우는 깨진 게 없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도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일 한번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현금이 없으면 팔면 되고 현금은 되게 많은데 농심 하나 갖고 있다. 그럼 갖고 가면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갖고 있는 현금 비중에 맞춰서 지금 종목을 현금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결정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당분간 쉽게 바닥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2,650포인트까지는 현금화를 하고 그다음 반등을 기다려 봐야겠다라는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현금화가 아니고 네. 이미 현금화는 끝났고요.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버텨야 되는데 버틴 다음에는 그러면 뭔가를 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어떤 업종? 네. 그건 다 실전 매매 종수와 신의 한 수에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송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서도 2020년도에서 그때 요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시간 네. 다시 보게 되면 네네. 이때 당시 2020년도 여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2020년도 여기죠. 여기서 저도 방송에서 매수를 타이밍을 잡아준 게 최저점에서 잡아준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잡아줬어요. 들어가자마자 급락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할 매수 3분할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날 들어가고 물리고 그래서 들어가서 물려갖고 하한가 맞은 게 우수 MS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P&E 솔루션 우수 MS를 줬는데 하나가 하한가로 들어갔습니다. 3분의 1 분할 매수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쭉 이틀 뒤에 급락할 때 또 한 번 사고 그 다음에 반등주 때 사고 이렇게 해갖고 단가가 낮아져가지고 그게 일주일 만에 100%인가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닥이 되면 딱 한 번에 그냥 딱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요.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분할 매수도 그 시장에 따라서 3분의 1 분할 매수가 될 때가 있고요. 5분의 1 분할 매수가 될 때가 있는데 느낌이 확실할 때는 3분의 1 분할 매수, 느낌이 좀 애매할 때는 5분의 1 분할 매수인데 이거는 그냥 저의 판단에서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런 판단이 있으면은 3분의 1이나 5분의 1 분할 매수를 바닥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은 그 바닥 자리가 어디다라고 가늠할 예측은 있어요. 예측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고 일단 2,650 내려올 때 바닥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밀릴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 봤다가 궁금하면은 신의 한 수 보시면 되고요. 실전 매매 종수 보시면 되고요. 매일 하잖아요, 제가 뭐 방송 잠깐 했다가 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매일 해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 좋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서 좋아요 많이 눌러라 그러면은 많이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시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장이 바닥을 쳤다 그 얘기가 나오면 그때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많이 빠졌다고 물타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는 적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기기는 하는데 그럼 10년에 9년은 이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집을 꺾어서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왕 물린 건 어쩔 수 없는데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시장이 바닥이
됐다라는 얘기가 제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제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뭔가 알려주실 듯 안 알려주실 듯 밀당을 하신 것 같은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겠죠?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도 입장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또 못 들은 이야기들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유소 2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죠. 문자번호 샵 0082번이나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부에서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해결책 받아보시고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바로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유소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